찾으셨나요? 572페이지. 자, 10번에 영업부문과 생산공장이 동일 건물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단기 발생 비용과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일단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면 되겠죠. 자,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를 물어봤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가 얘 구하기 위한 거니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에 직접 재료 원가가 350만 원, 그리고 750만 원.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250. 일단 눈에 보이는 애부터 잡고, 그리고 기타 제조 간접 기말 제공품이 200만 원. 그럼 이제 얘만 잡으면 나오겠네, 그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공장 감독자 급여, 간접비라서 제조 간접 원가가 되겠죠. 기타 제조 간접 원가 지금 25만 원 하고, 기타 제조 간접 원가 50만 원 하고, 그리고 전기료가 있는데 제조 부분 60%만 더하면 되겠죠. 영업 부분 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 60% 50만 원이니까 3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제조 부분만, 그럼 125만 원에 80% 하면 100만 원, 그죠? 그러면 예, 얼마죠? 205만 원 맞나요? 그러면 얘가 205만 원이다. 그럼 455만 원, 그럼 255만 원이다. 그럼 답이, 아니 내가 사수 틀렸나요? 네? 아, 왜 이것만 썼어? 내가 정신 졸랐어요. 1100, 1305만 원 맞나요? 그러면 산수하면 얘는 1355만 원 맞나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내가 무슨 정신줄로 저렇게 정하고 저기로 갔을까? 계산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585페이지로 갑시다. 자, 585페이지에 9번. 자, 주식회사 엉터리는 개별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하시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700이 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고, 얘는 필요 없는 정보네요. 직접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가 배부되었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그냥 따로 특별히 것 없이 이 금액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7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제조 간접 원가가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그렇죠.
175만 원. 근데 얘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라고 하네요. 그럼 얘도 175겠네요. 그죠? 얘가 50이니까 25겠지. 그냥 2배 그래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더 175만 원이겠죠? 자, 다음 611페이지로 가서 611 10번. 정말 회계 1급 때부터 보는 거 계속 나오죠. 그죠? 기초 원재료가 10만 원, 12만 원. 자, 제공품이 12만 원, 15만 원. 그리고 제품이 10만 원, 25만 원. 더 이상 또 정보가 있나요? 보자. 재료 구입액은 30만 원. 얘가 30만 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가 18만 원, 제조 간접 원가가 15만 원. 자, 오늘 물어본 건 뭐야? 얘하고 물어봤네요. 이제 칸 채우기 하면 되죠. 40만 원에 얘하면 28만 원. 그러면 28만 원 해서 더하면 56만 원 맞나요? 56? 아니네. 61만 원. 61 맞죠? 틀리면 내 잘못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73만 원에 15만 원. 그러면 58. 그럼 58만 원에 얘 하면 43만 원. 맞죠? 그럼 답은 1번. 그래서 얘는 초급 과정할 때 제 기억해두면 쓸모 있어요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624페이지. 잠시만요. 24. 7번이구나. 7번. 624페이지 7번. 자,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주식회사 세무의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하시오. 자, 이번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30%이다. 직접 노무 원가는 35,000원이다. 직접 재료 원가는 42,000원이다. 자, 이 말 이해하셨나요? 이거 산수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그죠? 우리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고 얘들이 합친 게 가공 원가죠. 그럼 여기에서 직접 노무 원가는 35,000원. 그죠?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 필요 없고 물어본 건 제조 간접 원가 얘를 말한 거죠. 그죠? 지금 물어본 건 얘 물어본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는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30%래. 그러면 가공 원가를 쓰면 가공 원가는 35,000원 더하기 x가 가공 원가죠. 그죠? 그리고 이거의 30%가 제조 간접 원가라는 거잖아.
지금 최종 안정원가는 가공원가의 30%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산수하면 되겠죠? 자, 35,000원 곱하기 그러면 1,500원 하고 더하기 0.3x는 x죠. 그러면 1,500원은 0.7x가 되네. 그럼 x를 0.7로 1,500원을 0.7로 나누면 15,000원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네? 자, 그러면 얘는 15,000원이죠. 그죠? 이거 두 개 더한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돌려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원래 회계 1급 세무 2급이 잘 나오던 건데 세무 1급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 제가 이거 산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초등학생 수학책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산수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5학년 그 못 만져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혹시 저하고 수준이 비슷하다면 절대 조카나 자녀 거를 함부로 너 그것도 못해 말했다가 큰 봉변을 당해요. 나 초등이 무슨 수학이야 하고 딱 열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 배워서 뭐 어디 써먹으려고 애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자, 다음 636페이지로 갑시다. 636페이지 8번. 자, 2019년 1월 5일에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세무는 사업부진으로 2020년 6월 30일에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제품으로 생산한 뒤 전부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폐업하였다. 2019년 말 제품 재고액 5만원, 제공품 재고액 5만원, 제품 재고액 10만원 가지고 있었다면 2020년도 원가를 큰 순서대로 정리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건 뒤쪽으로 갈수록 크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뒤쪽으로 갈수록 지금 저런 거 나오면 우리 T 계정할 때 계산해 가는 순서 있죠? 생각해서 무조건 뒤쪽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쭉 마지막이 제로이기 때문에 더하기만 해 갈 거거든. 가산 더해만 갈 거라서. 자, 지금 봤을 때 지금 제공품이 5만 원이고 그리고 제품이 10만 원이죠. 전기 말이니까 올해 기초잖아. 그죠?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안 남겨뒀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얘를 자, 제가 A라고 두면 얘가 제로면 A 플러스 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얘가 A 플러스 5만 원이 되면 얘는 A 플러스 15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가니까 기말이 없으면 뒤로 갈수록 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해져서 그 이야기가 이 표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말이 없는데 다 소진돼서 나가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지나가면서 다 합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매출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이 순서가 되겠죠. 자, 다음 658페이지. 자, 지금 자와 지원가 얘기했던 내용들 있죠, 문제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근데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얘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마음의 결정을 잡아야 돼요. 얘를 어떻게 하지 하고 볼 시간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봤으면 이렇게 한다. 지금 이런 문제 나왔는데 지금 이 행동 하고 있으면 뭐 시간 남으면 좋은데 아니면 뒤에 또 다른 아는 문제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얘는 뒤로 갈수록 크다. 이건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복습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658페이지에 6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치하게 이런 것 좀 안 나오면 좋겠어요. 아니, 제조 간접 원가가 직접 노무 원가의 150%래요. 그럼 50만 원이면 75만 원이죠. 자, 그리고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200%래요. 그러면 얘 둘이 합치면 125만 원이죠. 125만 원의 절반은 62만 5천 원. 그럼 직접 재료 원가 62만 5천 원 알았으니까 62만 5천 원, 50만 원, 75만 원 더하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근데 이런 걸 왜 내지? 우리가 계산기 쓴다는 걸 모르나? 이 사람들은? 그죠? 아니, 계산기 쓰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670페이지로 갑시다.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줘야 우리도 좋은 거죠. 자, 아니, 이번엔 조금 역으로 단기총 제조원가를 알려줬잖아. 670페이지. 자, 8번 보면 670.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85만 원일 때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번엔 똑같은 그림인데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직접 재료하고 노무 원가를 물어봤죠. 그럼 직접 노무 원가 150% 그리고 가공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200%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 1이 직접 재료 원가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가공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의 200%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이 직접 재료 원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어? 자, 그럼 187만 5천 원에 나누기 3하면 6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직접 재료 원가가. 그럼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50%래요. 그럼 얘는 2대 3? 나머지가 지금 나머지 금액 가지고 2대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해 갔나요? 5분의 2? 자, 이해 갔죠? 이해 간 거 맞지? 지금 150%라고 하길래 100이면 나는 150이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2대 3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머지에. 그죠? 다시 설명해줘. 이해했어? 응. 자,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자, 709페이지로 갈게요. 한번 깔피 잡으려고 하면 생각해야 되니까 시간 잡아먹겠다. 그죠? 자, 9번. 다음 자료를 근거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네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매출 원가의 기말 제품 재고액 더하면 얼마죠? 55만 원에 41만 원 더하면 40만 4만 천 원이구나. 하면 59만 천 원. 그럼 여기에 기초 제공품 2만 5천 원 빼면 56만 6천 원. 그럼 여기에 기말 제공품을 더하면
58만 6천 원. 그럼 여기에 기초 제공품을 빼면 56만 3천 원. 지금 제가 뭔 짓 했는지 이해가 나요? 그죠? 우리 적어놓고 더하기 빼기 그렇게 할 거였잖아. 그래서 지금 얘 둘이 더하고 얘 빼서 얘 구했으니까 얘라서 얘 더하고 얘 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자, 다음 730페이지. 자, 7번. 다음 중 매출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동일해지는 경우는, 지금 얘는 물어본 게 얘하고 얘가 동일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얘 지금 물어본 게 적혀 있는 게 얘 그리고 얘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얘 둘이는 동일하니까 그럼 얘네들은 일단 얘 둘이의 차이와 얘 둘이의 차이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거부터 먼저 찾아보면 왼쪽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의 1번의 차이는 19,000원.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도 차이가 19,000원 똑같다. 그죠? 43,000원에서 24,000원 뺀 거예요. 똑같죠? 난 얘라는 건 느낌이 와요. 근데 자, 여러분들 근데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에 15,000원에 3만원 빼면 25,000원. 그런데 오른쪽 제품 쪽은 4만원에 5만원 빼면 35,000원. 일단 얘는 아니고. 다음 3번에 18,000원 4만원, 18,000원 4만원. 이게 똑같은 숫자니까 일단 후보자로 들어왔죠. 4번은 딱 봐도 아닌 거 알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양쪽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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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 서로 바깥쪽이 크면 이쪽이 크면 이쪽이 커야 되고 이쪽이 크면 이쪽이 커야 되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같이 가면 당연히 안 맞지. 언밸런스가 떠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자, 이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보면 그냥 비슷하죠. 세무 2급 때나. 그죠? 자, 그럼 이제 저하고 같이 또 좀 뒤로 좀 갈게요. 108페이지로 갑시다. 뒤에 교재상 성인은 없지만 조금씩 있어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을 볼 건데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는 지금 어디에서 썼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공통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공통으로 사용을 했는데 자, 이 사용 공통으로 쓴 것 중에서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는 제조 부문이 있고 물건 만드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물건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맞는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 부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조 부문은 뭐 주로 예를 드는 게 뭐 용접하고 있든지 절단하든지 아니면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거 물건 만드는다라는 건 느낌 있죠. 그런데 보조 부문은 우리 수선한다든지 뭔가 고치는 거 혹은 전력을 공급한다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 없는데 공장이 없으면 안 될 우리 제조 간접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건데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A한테 100만 원, 얘한테 100만 원, 얘한테 100만 원, 얘한테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제조 간접비가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제조간접비가 400만 원인 건 알겠어. 내한테 돈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걸 알아야 한 개당 제품의 가격을 알 건데 지금 총 400인데 A 공정, B 공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겠어. 몇 대가 지나갔는지 보면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조 부분은 같이 쓴 건데 얘는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썼다는 거예요.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 직원도 밥 먹고 옆에서 밥 먹고 다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우리 수업에 하는 저는 제 강의료가 이 교실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고치는 시설팀 직원도 2명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컴퓨터가 1000대가 넘어요. 우리 학원에 있는 우리 지금 이 금원에만 6, 700대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그 사람 급여는 어디 쪽에다가 원가로 배분을 시켜야 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는데 그 사람 월급을 물건 한 개 얼마 넣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이것들의 배부 기준을 잡아서 제조 부문은 나 100만 원 썼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가 쓴 보조 부분만큼은 이제 너가 정리하기 위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계산하려고 하는 건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200만 원을 전부 다 제조 부문으로 보낼 건데 그럼 C에서 100만 원 쓴 걸 예를 들어 얘는 60만 원 얘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나눠버리고 또 D에서 쓴 거는 너네들이 똑같이 썼어. 그럼 얘는 50만 원 얘는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한테서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는 210만 원이 될 거고 B한테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는 190만 원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정리 안 해도 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부문별 원가 계산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뭐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 몇 대의 차가 몇 대 생산 제품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걸로 나누기 n분의 1 한 게 한 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까지 있으면 막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적절한 배부 기준을 가지고 보내는 건데 결국은 400만 원 가지고 안에서 이걸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통제하는 게 좋다라고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제 마음대로 얘 60, 40, 50, 5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눴지만 그 비율을 나누는 기준을 가장 합리적으로 잡는 배부 기준 잡는 게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 108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떠들다가 책으로 돌아오죠. 그럼 이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게 지금 얘를 몇 대 몇으로 썼다. 여기에 들어간 1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적절하다.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직원 수로 나눠주는 게 좋지 부서별 전기 사용량으로 식당 운영비를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전력비를 직원 나이로 나눈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죠. 맞잖아. 그런 건 전력 사용량으로 하는 게 맞을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합리적으로 뭔가 원인을 발생시키는 거. 직원 수가 많으면 식당에서 밥 많이 먹겠지. 그런 게 그 원인을 발생시킨 대로 가겠다는 게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 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수혜 기준. 이 공정들 중에서 이 단계가 이 보조 부분이 있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비율을 나눠서 그 비율만큼으로 나눈다라는 게 그다음 차선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적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게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지, 효익을 제일 많이 내고 있지. 그럼 이쪽에서 이 원가를 부담해도 다른 곳에 손실이 안 나니까 조금 기회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 그것도 적절하지 않을 때 오른쪽 위에 공정성과 공평성.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n분의 1. 표현은 엄청 좋아 보이죠.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으로 하자. 옛날에 내 친구가 한 번씩 이야기했다 욕도는 못던 거예요. 친한 친구 4명인데 야 어차피 우리 사이 술 먹을 건데 하루 네가 내고 하루 네가 내고 하루 네가 내고
어차피 돈 없으니까 써봐야 대학생 때 돈 얼마 있어? 우리 소주 한 잔 먹으면 네 명이서 먹으면 3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뭐 해봐야 얼마 한다고 그죠? 근데 그걸 왜 나눠? 이게 제일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얘 얼마 쓴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는 거. 그게 제일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표현은 제일 있어 보이죠. 공정성과 공평성이 이러잖아. 그건 제일 비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사실 이 원가 배우기 방금 제가 떠든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한 문제가 있어서 안 가고 나중에 한 방에 풀게요. 자, 그럼 이제 보조부문 우리가 이런 배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원가를 배부할 때에 방금 보조부문끼리 제가 썼던 CD끼리도 서로 막 주고받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걸 우리 용역수수관계라고 해요. 그럼 이 용역수수관계가 서로 주고받은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보조부문을 배부하는 방법을 달리할 건데, 자, 우리가 보조부문을 그 계산하는 부분별 원가 계산은 치울 거예요. 계산은 우리가 시험으로 산수 계산하는 거는 단일 배부율법을 쓸 거예요. 그냥 단일 배부율법은 제조 간접비 가지고 방금 제가 말했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배부율법은 이 제조 간접비를 또 우리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로 둘로 나눠서 두 번 계산을 할 건데, 변동 제조 간접비는 얘는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많이 쓰든 작게 쓰든 그냥 월세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딱 나오죠. 그래서 얘는 최대 발생액으로 계산을 해서 합치는 방식이 이중 배부율법이에요. 우리가 할 부분별 원가 계산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얘는 그냥 구분 없이 한 번에 제조 간접비로, 얘는 그냥 제조 간접비를 하는 거고 간접비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 우리 원가 행태를 변동비 원가 행태 그리는 제조 간접비와 고정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뭔가 한 개라도 더하면 더 정확하니까 힘든 더하기 빼기라도 더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얘가 안 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장난 할 때 얘가 더 정확하대, 얘보다 정확한 거지 얘가 안 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다는 맞는 건데, 얘가 부정확하면 얘 안 해야지 왜 해? 부정확한 걸 한다는 건 정확하긴 한데 얘보다 더 신경 쓰는 건 얘보다 더 정확하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는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보다 더 정확하다면 정확한 거고 제가 부정확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원가 배분을 산수를 가지고 정말 내용이 좀 서운하죠. 너무 슬프마요. 올해 21년 버전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중요한 건 우스갯소리로 내가 학원 그만두면 시간 남을 것 같아.
예를 가지고 본 적 있는 숫자지. 아니 방금 수현 씨가 세무이급 말하길래 세무이급 책 폈어. 거기에 있는 예제 가지고 보려고. 아 그래? 조금 더 나갈 거야. 상호배법으로 계산할 거야. 네. 그때는 공식까지만 냈잖아. 이번 공식 냈으면 계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별거 아닌데 왜 거기서 멈췄을까 싶을 거예요. 80, 40. 자, 근데 부분별 원가 계산은 정말 숫자로 보는 게 훨씬 더 느낌이 더 잘 와요. 그래서 숫자 가지고 하는 건데, 자, 먼저 지금 우리의 부분별 원가 계산의 목적은 지금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총 54만 4천 원의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으로 전부 다 보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절단 부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보조 부분이 쓴 것도 절단 부분에서 발생한 걸 다 같이 합산을 하고 조립 부분이 보조 부분에 쓴 것도 다 합산시켜서 이제 금액을 내는 게 목적인 건데, 근데 문제는 동력 부문에서 34만 4천 원이 나왔는데 비율이 5대 3대 2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킬로와트로 예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비율이 5대 3대 2로 썼고, 수선 부분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얘는 80회, 80회, 40회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20%, 20%를 서로가 썼다는 거죠. 우리는 얘 둘이가 서로가 쓴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얘 둘이가 안 썼다라고 하면, 안 썼으면 얘 둘이 쓴 비율대로만 나누면 되니까 가장 쉽게 가게 될 건데 얘 둘이가 쓴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300, 얘가 50 이렇게 적어줄 때가 있어요. 시험 때.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쓴 거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우면 깔끔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바뀔 거예요. 그냥 보면 도대체 얘는 100이나 200이나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와야지 문제 내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인데 이상한 숫자가 전부 다 적혀 있어. 그러면 자기한테 발생한 거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칸을 다 채워서 주면 지우면 제거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보조 부문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 용역 수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직접 배분법과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으로 종류가 나눠지는데,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가 하, 중,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가 키워드고 얘는 완전하게 고려한다가 키워드고 얘는 일부 고려한다예요. 그럼 얘는 용역 수수 관계 얘 둘이서 얘가 200kW 썼고 40배 쓴 거를 전혀 고려 안 하고 순수하게 제조 부분이 사용한 비율만 가지고 안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쉽고 빠르고 그 비용이 작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게 직접 배우법이고 상호 배우법은 반대로 얘 둘이의 관계를 먼저 풀어버릴 거예요. 그럼 얘 둘이의 관계 서로 쓰고 주고받은 걸 다 풀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용 느리게 되고 어렵게 계산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걸 써요. 컴퓨터는 제일 정확한 값이니까 고려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 시험 때는 우리 세무 1급도 단 한 번도 보조 부분이 2개 초과해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만 하니까 같이 푸는 거지. 보조 부분이 3개가 되면 3차 방정식, 4개가 되면 4차 방정식 되면 저도 못해요. 그거는 컴퓨터만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공부하냐면 지금은 시험 목적으로 하죠. 나중에 컴퓨터 가지고 원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완성도하고 퍼센테이지가 막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거 값들 여러분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들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시간은 여러분이 다 입력을 또 집어넣게 되고 몇 시간 일하는 것까지 다 집어넣고 그럼 어느 기준 하겠다 선택하면 그 기준으로 얘 값이 나오면 얘한테 얼마씩 집어넣으라고 여러분이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맞춰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컴퓨터가 해갈 거예요. 얘가 지금 제조 간접비거든. 근데 이 제조 간접비가 재무회계 전표 입력할 때 500번대 쓴 게 쫙 불러와요. 그래서 다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이론적인 거 못하면 내가 왜 이 값을 넣는지 모르면 나중에 실수가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에서는 이걸로 써요. 컴퓨터는. 자, 그럼 이 단계 배우법이라는 건 일부 고려한다는 건데 얘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할 건데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게 여러 보조 부분들이 공급한 곳들이 있죠. 왜냐면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쓸 수도 있잖아. 보조 부분비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한 곳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은 걸 먼저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걔는 손 틀고 떠나는 거예요. 난 이제 나한테 발생한 거는 너네들이 계산하고 끝내. 내 건 너네들한테 다 배부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애가 받아서 이제 먼저 떠난 애 빼고 나머지한테 쭉 뿌리고 자기 떠나고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오는데 2개니까 하나는 보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되고 한쪽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원래 시작할 때부터 하다가 마지막 걸 안 하는 방식이 단계 배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단계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계 배우법 계산하는 거는 우리 좀 쉬었다가 얘 계산하고 기출 문제 풀게요. 쉬었다 합시다.